자, 이론 조금 더 보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보는 내용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봐도 되긴 한데, 예, 사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교재 보고 해서 예, 여러분들 여러 번 보게 하려고 예, 지금 이제 PPT 한번 더 설명했다가 예, 그러면 요런 거 하는구나 예, 보고 다시 이제 교재 거 이제 또 실습을 하면 예, 조금 낫죠. 예, 그래서 뭐 예습을 이미 다 하신 분도 있을 건데 그죠? 예, 혹시나 예습 안 하셨더라도 예, 요거 설명 듣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자 뒤에 이제 명령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ny, 뭐 all, some 이것도 다 키워드입니다. 명령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조건, 예, 조건문 이제 사용할 때 다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 쿼리라고 해서요. 예, 서브 쿼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하위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브 쿼리 예, 요 개념이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제 하실 때 제문 안에 제문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포문 안에 포문 넣는 거, 그죠? 예, 또 if문 안에 if 넣는 거, 예, 그런 것처럼 SQL 문장 안에 또 다른 SQL 문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QL 문장 안에 또 다른 SQL을 예, 넣어가지고 실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SQL 문장은 이제 하위 쿼리,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예. 뭐 요거 구분은 뭐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서브 쿼리에 대한 예, 그 설명이죠. 예, 서브 쿼리가 뭐냐? 예,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이 예,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예, 요 SQL 문장 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볼게요. select 문이 없고, 자 이제 from절, 예, 그다음 이제 where절 조건절이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면 유저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select를 하는데, 자 조건 where절 보면 height 필드 값이 177보다 큰 예, 레코드를 찾아서 그 레코드를 구성하는 유저네임과 height 필드 만 select해서 보여달라 하는 이제 SQL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요 이제 보면 where 조건에 김경호의 키를 직접 입력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김경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경호라는 사람의 키가 177이야. 그래서 요 SQL 문장을 만드시려면 김경호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이전에 사전에 이 김경환이라는 사람의 키를 검색을 해서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SQL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키를 모르면 예, 김경호 키를 기준으로 해서 김경호 키보다 큰 회원을 실렉트 하고 싶어요. 김경호 키를 모르면은 이 SQL 문장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요 SQL 문장 보면 조금 더 이제 길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쿼리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을 먼저 보시면 예, 요 서갈로 예, 요 서갈로 빨간색으로 그냥 예, 여기 이제 서갈로가 이렇게 보이죠? 예, 서갈로 안에 있는 요 이제 SQL 문장 보시면 select 절 보이고 from 절 보이고 where 절 보이죠? 예, select from where. 이거 SQL 문장인데? 맞습니다. 소갈로 안에 있는 이게 하나의 이제 SQL 문장이에요. 쿼리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쿼리문이 자, 이 바깥쪽에 또 select 문이 있고 오고 from 절이 오고 where 절이 오죠. 그래서 바깥쪽 쿼리문에 조건 자, where 절 일부러 이렇게 또 이제 서브 쿼리를 사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용 좀 지우고 이런 경우에 이 바깥쪽에 있는 쿼리를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메인 쿼리. 요 안쪽에 있는 쿼리를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분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SQL 문장, 이게 둘러싸고 있는 SQL 문장을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SQL 문장을 서브 쿼리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이런 모양 전체를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이렇게 이제 서브 쿼리라고 그냥 해버려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서브 쿼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체 이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브 쿼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브 쿼리인데 그 바깥쪽에 있는 SQL 쿼리하고 안쪽에 있는 쿼리하고 구분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제 메인 쿼리,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서브 쿼리. 예,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되고, 우리가 그 메뉴도 보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예, 우리 사실은 이제 이런 용어 많이 쓰거든요. 메인 메뉴, 서브 메뉴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는 메인 쿼리, 안쪽에 있는 거는 서브 쿼리. 예. 그러면 이제 메인 쿼리하고 서브 쿼리는요, 예, 실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실행하는 순서는 서브 쿼리부터 먼저 실행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이 돼요. 요 1번 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서브 쿼리가 이제 실행된 그 결과를 가지고 2번 메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예.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안쪽에 실행된 서브 쿼리의 결과를 가지고 메인 쿼리 바깥쪽에 SQL 문장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재 같은 데 보면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서브 쿼리는 이 안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이거 전체를 또 서브 쿼리라고 하네. 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실 때 이런 패턴은 서브 쿼리라고 해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전체를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예. 이제 요 코드, SQL 코드 있죠. 예, 코드를 딱 지칭할 때 이걸 이제 바깥쪽에 있는 SQL 문장이 있고 안쪽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예, 바깥쪽은 메인 쿼리, 안쪽은 서브 쿼리, 그죠? 예, 전체를 지칭하는 서브 쿼리를 안쪽, 자, 이제 서브 쿼리, 요런 이제 개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쿼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메인 쿼리가 실행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select height from user table where 유저네임은 김경호. 예. 그래서 요거 우리 해석될 거예요. 자, 유저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중에 유저네임 필드 값이 김경호하고 같은 레코드를 찾겠죠. 찾아서 select 하는데 height 값만, 김경호라는 유저네임을 가지는 레코드의 height 필드 값만 출력해라. 이 결과가 뭐냐? 177이라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70 직접 넣어줄 필요 없이 요 177이라는 김경호라는 회원의 키를 서브 쿼리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자리에는 7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 77이라는 값을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쿼리, 메인 쿼리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쿼리 쪽을 보시면 위에 값 같아요. select username height, select username height from user table, from user table. where절도 보시면 where height 값이 177보다 크다. 자, where height 값이, 자, 요 결과죠. 실행 결과 177. 그러면 height 값이 177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뭐가 좋으냐? 김경호의 키를요. 나는 이름만 알면 돼. 김경호의 키가 얼마인지 내가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호 키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김경호라는 이름, 회원 이름을 가지고 서브 쿼리를 만든 다음에 김경호라는 사람보다 큰 사람만, 큰 회원들만 이렇게 이제 결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도 이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생겼으니까, 자, 바깥쪽에 select from where절이 있고 안쪽에 또 select from where절. 그러면 안쪽에 있는 보통 이제 서브 쿼리는 이렇게 소괄로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괄로 열고 슬로우 닫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괄로 부분,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자, 있는 메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어드레스죠. 지역이 경남인 회원을 실렉트해서 하이드 값을 다 출력해라 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처럼 요 부분처럼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남이라고 줬으니까 경남의 사람보다 이제 키가 큰 회원이 출력될 것이다. 예, 뭐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법적으로 얘는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게 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하는 오류 메시지예요. 예, 요 보면 지금 작아서 지금 자세하게 이제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서브 쿼리를 쓸 때 이제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서브 쿼리를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그 비교 연산자, 여기서 이제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요런 연산자는요, 이 서브 쿼리의 결과값이 하나일 때, 단위 값일 때는 크다, 작다, 요거는 이제 오류 없이 오케이, 실행이 됐어요. 왜? 김경호 키는 하나밖에 없거든. 김경호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김경호 키를 출력해보면 값이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값일 때는 이렇게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고요. 단위값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남 사는 회원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남 사는 사람의 어드레스가 경남인 회원의 하이드 값, 키죠. 출력하면 키가 하나만 나오는 게 여러 개가 나온다. 이 자리에 키가 여러 개의 값이 나온답니다. 요 하이트.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사용할 때는 우리 이제 연산자로, 비교 연산자로 이렇게 크다, 작다, 다르다 이런 걸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이 서브 쿼리의 결과로 나올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any, all, some 요런 이제 키워드하고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서브 쿼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브 쿼리를 잘 쓰시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코드 분석할 때 요 서브 쿼리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SQL 문장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여기서 서브 쿼리에서 여러 개의 값이 리턴이 될 때 단순한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류가 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ny나 all이나 some처럼 이런 키워드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any. 사실은 이제 이 any라는 키워드는요, 여기 이제 명령이 많잖아요, 그죠? any도 있고 all도 있고 some이 있는데, 여기서 any라는 요 키워드, some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사전에 그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뉘앙스는 이게 다르겠지만, 실제 여기 명령어 상에서는 any를 쓰나 some을 쓰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ny라는 키워드와 some이라는 키워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all은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ny 구문이라고 해서요. 자, any가 잘 보시면 서브 쿼리 앞에 이렇게 any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오류 메시지가 떴지만 요 서브 쿼리 앞에다가 any라고 이렇게 붙이면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요 그냥 단순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만 쓴 게 아니라 서브 쿼리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any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서 쓰면은 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요 조건에 만족하면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값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요 n이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의미는 요 뒤에 여러 개의 값이 리턴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쿼리 결과 여러 개 이제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n이를 붙이면 여기 뒤에 나오는 그 값 중에 하나라도 요 하이트가 요 뒤에 나오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이제 실습할 때 한번 해봐야 되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크거나 같다고요. 요거는 같다. 이것도 이제 서브 쿼리 앞에다가 n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실습할 때, 그런데 이제 all은 따로 안 나있죠. all은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이제 예제 안 다뤘는데 all은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 그래서 any하고 some하고 all 요거는 실습할 때 우리 교재 예제 없더라도 우리가 확장 예제 만들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브 쿼리 개념,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가 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내부에 있는 이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메인 쿼리 바깥쪽에 있는 SQL 문장,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된다. 그리고 단위라는 값을 서브 쿼리가 리턴을 할 때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순한 비교 연산자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실행하는데 오류가 안 나는데, 서브 쿼리의 결과 값이 여러 개 값이 나오면, 멀티 값이 나오면은 단순히 이렇게 이제 비교 연산자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n이나 all이나 sum이라는 요 키워드를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쓰셔야 오류 없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만족하면 되느냐, 안 그러면 다 만족하면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all은 이 값들을 다 만족해야 되고요. n이나 sum은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한번 볼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명령이 있는데, 자, 요거는 정렬과 관련된 그 명령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SQL 문장 작성할 때 뒤에다가 이제 order by라고 order 띄우고 by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order by라는 걸 뒤에다가 SQL 명령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order by 절은 결과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결과가 출력되는 순서, 출력되는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렬을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거 이제 시험 칠 때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뭐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근데 오름차순이 뭐고 내림차순이 뭐고 이해를 해야 되죠. 오름차순은 자, 줄을 서시오 하면 작은 학생이 이제 앞에 이렇게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더 큰 학생이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키가 큰 학생이 이제 뒤에 이렇게 선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 머리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점점점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하죠? 이게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정렬을 할 때, 작은 값이 먼저 오고, 작은 값이 위쪽에 오거나, 이제 먼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오고, 나중에 이제 큰 값이 제일 뒤에 오는 게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1, 2, 3, 4순 1, 2, 3, 1이 오고 2가 오고 3이 오고 4가 오고, 이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값이 점점 커지죠. 작은 값이 제일 작은 값이 앞에 오고,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 큰 값, 제일 큰 값이 이제 뒤에 오는 게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은 반대겠죠.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은 숫자로 따지면 뭐 4, 3, 2,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번에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농구부 선생님, 농구부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농구 팀은 뽑는다 해서 제일 이제 큰 사람이 앞에 오고, 작은 사람 뒤로 가 이렇게 하면 제일 큰 이제 학생이 앞에 오고, 그 다음 이제 작은 학생이 이제 뒤에 이렇게.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학생이 이제 앞에 이제 서는 거기 때문에
머리 기준에서 선을 쫙 그어보면요. 제일 뒤에 이제 제일 작은 학생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점 선이 내려가죠.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글자도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러니까 알파벳을 보면 오름차순 정렬은 A, B, C, D 순,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이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내림차순 정렬은 D가 오고 C가 오고 B가 오고 Z부터 하면은 이제 Z가 먼저 앞에 오겠죠. 제일 이제 자 뒤에 A가 오고, 여기 이제 내림차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글로 따지면 한글은 가나다 순이죠. 예. 그래서 오름차순은 가나다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렬해서 출력하는 거고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라, 다, 나, 가, 이런 이제 순서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알고리즘 관련된 거는 기사 쪽 제가 그 자료 영상하고 한번 띄워드렸잖아요, 그죠? 시간 나실 때 혹시나 나는 기본 문법은 되어 있는데 나 응용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내가 혼자서 그냥 답 안 보고 만들어 보려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 그쪽 파트 이제 원리를 이제 설명해요. 순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공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안 보고 푸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이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 정렬하는 자체를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오름차순 정렬이 뭔지 내림차순 정렬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라클의 SQL 문장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명령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order by라는. order by는 명령 쓰시면 알아서 오름차순 정렬해주고 내림차순 정렬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오름차순 할지 내림차순 할지 정렬할지를 결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뭐 order by에 나온 열이 자 select 다음에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뭐 요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order by 한 다음에 height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order by 한 다음에 정렬할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있는 필드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order by m date 되어 있으면 여기 가입 일자잖아요, 그죠? 가입 일자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달라 이런 뜻인데, 이 SQL 문장의 제 뒤에 그러니까 select 절이 오고 from 절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where 절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where 절 사용 안 했죠. select 절, from 절 다음에 마지막에 order by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where 절을 쓴다 그러면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이 오고 그 다음에 order by 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order by 한 다음에 필드 이렇게 기준 필드가 오고 뒤에 이제 오름차순 하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ascending ASC 약자를 쓰거든요. 요거는 실습할 때 우리 교재에 옵션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이제 정렬할 때는 요 필드 기준 필드명 뒤에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 주고 ASC라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필드명 뒤에 한 칸 띄워서 descending DESC 여기 이제 오름차순이고 이건 내림차순입니다. 그런데 여기 SQL 문장은 ASC라는 게 없고 DESC도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 요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는요 생략 우리가 필드 뒤에 오름차순을 할지 내림차순을 할지 어센딩이나 디센딩 결정 안 해주면 디폴트 값이 어센딩입니다.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mdate라는 필드명 뒤에 ASC라는 거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기본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면 ascending 오름차순 정렬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몽차를 띄울 때 요 order by만 잘 아시면 정렬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어요. 오라클에서 DB로 딱 정렬을 해서 그 값을 그냥 바로 받아서
화면에 그냥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렬할 때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4차 정렬 이런 거 합니다.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4차 정렬. 예. 우리가 그 성적에서 이제 우리가 순위 같은 거 구할 때 동일한 성적인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일한 성적일 때 점수가 똑같이 이제 평균이 80, 80, 80 나왔어. 야, 그러면 공동으로 3등, 3등, 3등 할까? 이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제 동일한 점수인데도 두 번째 기준을 줘서 그 기준으로 다시 재정렬을 또 하거든요. 예,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으면 국어 점수가 높은 사람, 국어 점수도 똑같아. 그러면 또 동일 수가 나왔어. 예, 전체 평균 점수도 같고 국어 점수도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 영어 점수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게 가는데 2차 정렬부터는 1차 정렬에서 동일 순위, 우선순위, 동일 순위가 같은 게 나왔을 때 보통 2차 정렬. 2차 정렬 했는데도 또 동일 순위 나왔어. 그러면 동일 순위 나온 거에 또 다시 한 번 더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3차 정렬합니다. 용어는 이렇게 써요.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하는 것도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형식에서는 안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자, 요 그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만 중복된 건 하나만 이제 출력 이제 할 때 쓰는 요거 그 읽을 때 디스팅크스 뭐 디스팅트라 뭐 이렇게 요거 디스팅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디스팅크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거 읽을 때 아까처럼 좀 이상하게 좀 읽으시면 있는데 디스팅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디스팅트라는 요 키워드는 어떤 항목을 내가 목록을 출력하는데 그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제 출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이제 그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다른 값이 몇 개냐 뭐 이런 거 가지수를 볼 때 그럴 때는 동일한 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distinct라는 요 이제 키워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중복 제거. 그래서 중복된 것은 한 개만 보여주고 그 외에는 그냥 건너뛴다는 거죠. 출력 안 하고. 그래서 select address from user table.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어드레스 필드 값만 출력한 거예요. 거주지역.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거주지역만 출력이 되는데 보면 여기도 서울, 여기도 서울, 여기 서울 뭐 여러 번 이제 서울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뭐 경기 또 여기도 경기, 여기도 경기 중복해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디스팅트를 중복을 제거하고자 하는 필드 이제 앞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는 작성이 안 됐네요. 이쪽으로 요거 왔네. 일단 요거 이제 알아보기 쉽게 자 앞에서 오더 바이 배웠잖아요, 그죠? 정렬을 어드레스 필드 기준에서 정렬을 해라 하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력되고 경남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출력되고 전남 출력되네요.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구나, 서울이 이만큼 반복이 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 없애자. 중복을 없애자.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자. 중복 제거. 그러면 이제 이 디스팅트를 쓰시면 돼요. 디스팅트를 중복되는 이제 필드 내용 앞에다가 필드명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elect 전에 자 여기 어드레스 필드 출력할 때 그냥 어드레스 하면 중복되는 내용 다 출력이 되죠. 어드레스 내용 출력할 때 중복된 것은 하나만 출력해 라고 디스팅트라고 키워드 주시면 됩니다. 필드명 앞에다가 중복을 제거할 필드명 앞에다가 디스팅트라고 주시면 돼요. 키워드.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만큼 출력된 게 중복 다 제거되고 경남, 전남, 경북, 경기, 서울 딱 한 가지씩만
출력이 되죠. 예. 그래서 쇼핑몰에서 이런 게 제가 이제 그 대시보드라고 그죠? 그 관리자 메뉴에 쇼핑몰 여러분 이제 일반 이제 구매자가 아니고 관리자 보면 자 오늘 하루 그 판매단 그 물건이 어떤 게 팔렸는지 한번 보자. 우리 그 샵에 그 지금 쇼핑몰에 올려놓은 물건이 한 3만 가지가 넘는데 오늘 구매된 물건이 어떤 물건이 구매됐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팅트 해가지고요 구매된 그 내역에서 물건 이름, 상품명만 쫙 띄우면 오늘 몇 가지 팔렸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몇 개가 팔렸다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상품 종류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처럼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정렬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정렬이 된 거죠, 보기 쉽게.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보기 쉽게끔 오더 바이 사용해서 오름차수 정렬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개수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확실히 차이 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보면 회원이 경남 회원도 있고 전남 회원도 있고 경북 회원도 있고 경기 회원도 서울도 있고 5군데에서 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5군데 지역에서 회원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많아버리면 이게 막 중복되겠으니까 이거 우리가 카운터를 이게 개수를 세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카운팅 하려면 힘듭니다. 자, 중복 제거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distinct. 중복 제거하고자 하는 필드명 앞에다가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고요. 앞에다가 distinct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로넘이라는 열이 있는데 요거는 좀 특수한 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필드명 주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 필드명 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필드명입니다. 로우너. 그래서 이 로우라는 게 행을 의미하죠. 행, 줄. 우리 레코드가 이제 로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그러니까 쿼리문을 이제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그 결과가 출력이 될 때 다 이제 이렇게 그 레코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 레코드는 번호를 가져요.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이 로넘입니다. 그래서 로넘을 활용하면 출력되는 개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임의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는 뭐 여기 이제 로넘 말고 샘플 퍼센트 값을 넣어가지고요, 추출할 수 있다. 요 로넘.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좀 실렉트 전에 자 두 개의 지금 인플로이 아이디하고 하이어 데이트 필드만 출력해라, 셀렉트에서 출력해라 from employees죠, 그죠?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그죠? 자 웨어저는 없습니다. 다 가져와서 이제 출력해 주는데 오더바이 정렬해서 가져오네요. 오더바이 하이어 데이트, 하이어 데이트는 ASC라고 뒤에 돼 있죠. 오름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하이어 데이트만 넣어도 되는데 하이어 데이트 그래서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값이 먼저 오고 큰 값이 뒤에 오죠. 그러니까 날짜의 작은 값은 옛날이고 최근 값이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가입한 회원부터 출력이 되고 최근에 이제 가입한 회원은 나중에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위에 요 결과에서 상위에 몇 개만 출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보면 로우넘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버 쿼리와 웨어절에 요 로우넘을 사용해서 출력하고 싶은 상위 몇 개 출력하고 싶은지 개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select all from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테이블을 대신하는 서브쿼리를 넣었습니다. 요 결과가 서브쿼리를 이제 요 결과가 요 이제 from 다음에 이제 온다는 거죠.
그 우리가 결과로 띄우는 이것도 하나 이제 그 테이블 형태로 리턴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필드하고 값하고 이게 테이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브 쿼리를 프롬절에도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서브 쿼리에서 이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order by hire date 오름차순 이제 고용일자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요 employee ID와 hire date 필드를 이제 셀렉트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프롬절에 테이블 대신으로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ere 조건을 주는 거죠. 로넘이 여기서 이제 로넘 키워드로겠죠. 로넘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면 1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로넘이 1일 때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로넘이 2일 때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죠? 로넘이 5일 때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래서 이 로넘 필드 여기 요거죠. 여기 로넘 필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로넘 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상위 5개만 출력해라. 그런 이제 명령을 실행한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너 웨어절에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똑같이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서브 쿼리를 사용한 예고, 이제 서브 쿼리 없이 로넘만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한 겁니다. 샘플은 그냥 이 샘플 뒤에 소갈로 붙이고요. 5라고 이렇게 숫자 있는 게 퍼센트 같습니다. 5%. 그러니까 select 해라. 어디서 from employees 테이블에서 select 해라. 요 employee ID와 자, hire date 요 필드 내용만 select 보여달라는 건데 테이블에 지금 웨어절이 없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 원래 이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샘플링 할 때 우리가 통계 같은 거 할 때 뭐 조사 같은 거 할 때 전수 조사 들어보셨죠?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이제 통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5%만 여기서 이제 퍼센트 5라는 값이 5%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의 5%만 무작위로 가져와서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구나. 샘플링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임의의 데이터를 추천하는 샘플이라는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